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과 관계된 풍습 중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 지방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풍습이나 전통 문화 쪽의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그런 정서가 생긴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독창적인 우리의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이자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 말하듯, 누군가는 우리의 풍습과 찬란한 문화 전통을 버리지는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쉽게 말해 종이에다가 조상님들의 홀령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설정을 하고서 드리는 제사와 그렇지 않고 단순히 벽을 보고 절만 드리는 그런 제사는 정성과 심정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방에 쓰는 글자를 보고 지방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방에 쓰여진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이렇게 씁니다. 이 지방은 부모님께 드리는 지방입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현비유인 경주 이시 신위. 이 지방은 우리 집에서 제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엄마 성씨가 경주 이시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방을 쓸 때 지금 종이의 왼쪽 편에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써야 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버지 계신 자리는 이쪽에 쓰고 엄마 계신 자리는 이쪽에 씁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상에 넣는 밥도 이쪽 편에 밥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밥, 이쪽에 있는 것이 엄마 혹은 할머니 밥, 이렇게 되죠. 글자를 한 개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인데, 쉽게 말해서 이 글자는 나타난다는 뜻은 지금 현재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나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나타날 현자라도 현주소, 현금, 현대 할 때 쓰이는 구슬 옥변에 볼견자, 그 글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실체가 드러나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현주소, 현재, 현대 이렇게 할 때 그 현자를 쓰고, 이 현자는 나타내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이라는 글자에 이 글자를 씁니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확대를 해서 보면 세균이 관찰이 되듯이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홀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설정이 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고 학생 부군 신위에서 고, 이 글자는 보통은 생각고, 사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생각을 사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 고자라고도 읽지만은 여기에서 이 글자는
죽은 아비고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비 부자를 쓰죠. 살아계신 엄마는 음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생각고자이기도 하지만 죽은 아비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우리 집 뒤쪽에 등산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들 며칠 올라가면서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에 뭐 학생이라는 게 왜 여기는 전부 다 학생을 쓰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엄마가, 아주 재치 있는 엄마가 하는 말씀이 뭐 공동묘지 입학을 했으니까 학생이 이라 했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고 학생 부분에서 학생은 사실은 이 글자는요, 어릴 유자 배울학자, 유학의 준말입니다. 유학생의 준말입니다. 그럼 유학은 뭐냐면, 옛날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쳤을 때 초시에 합격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주는 벼슬이 유학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국품벼슬에 해당이 되는 벼슬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준말로서 현고 학생 부분 이렇게 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군, 이 말은 부원군의 줄임말인데, 임금님의 장인을 부군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부군은 결혼을 한 사람, 세대주, 이런 이야기. 즉 우리 집안의 아버지,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한 가정을, 일가를 이루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신위는 그 홀령이 와서 있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엄마에 해당되는 현비 유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글자는 생각고도 되지만 죽은 아비로 했는데, 이것은 죽은 어미 비자입니다. 옥편에 그렇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 이 글자에서 나타날 현, 고와 비는 같은 급, 학생과 유인은 같은 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글자가 사전에 찾아보면 젖먹일 유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그 글자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준 엄마, 하필이면 이 글자가 젖먹일 유 이래서 우리 젖먹이 주면서 키워준 엄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성씨, 본관, 이를 씁니다. 왜? 우리 집안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성씨를 쓸 필요가 없죠. 엄마나 할머니는 성이 다르니까 본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아버지일 경우에 이렇게 쓴다 했고, 할아버지는 여기 현정조고, 현조고, 정조 할아버지는 현정조고,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선 시대 부녀자들의 이 품계가 사실 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정경부인 이런 말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그 나왔지만 뭐 정난정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경부인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일품, 종일품, 요즘 치면 이 국무총리급, 부총리급 이런 분들, 일품의 부인에게는 정경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명부라는데, 궁에서 사는 상궁, 나인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은 내명부라고 해서 궁중 내에서 왕비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내명부라고, 궁 밖에 일반 서민들, 평민들 같은 경우는 외명부라 합니다. 그래서 외명부의 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품은 정경부인, 2품은 정부인, 3품 당상관 같은 경우에는 숙부인, 상품 당하관 같은 경우에는 숙인, 4품은 영인, 5품은 공인. 다음
자리에 돌아서겠습니다. 6품은 의인, 마땅할 의자, 의인. 7품은 안인, 8품은 단인, 9품은 유인. 여기서 유인이 나오는 이 유인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아버지가 비록 평생을 소만 키우고 농사만 짓고 더 일만 하고 벼슬길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별도로 1계급 추서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비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인생을 후손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벼슬길에 한번 나간 걸로 1계급 추설해서 구품 벼슬까지는 나갔다고 이렇게 해서 학생이라고 설정을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에 따른 구품 외명부의 유인, 이 글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집 안에 보면 혹시 윗대 할아버지가 삼품 통정제부, 통정대부 같으면 정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제사 때에는 정삼품이니까 그 할아버지 보면 숙부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공동묘지나 산소에 보면 꼭 유인이라고만 써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숙인이나 영인이나 숙부인 이렇게 이야기한 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할아버지의 벼슬에 맞게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방은 어디까지나 옛날 우리 조상님들 쓰는 방식이고, 굳이 이렇게 한자로서 종서로 내리다리 이렇게 글 꼭 써서 이렇게 지방을 쓸 필요는 저 개인적인 이 견해로서는 꼭 이렇게 안 쓰고 사진을, 엄마 아버지 사진을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도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을 한자로 된 이 지방을 한글로 바꾸었어. 아버지의 지방의 경우에 살아갈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지금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자리, 엄마 자리는 굳이 이렇게 서지 말고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만 날락하는, 언젠가는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우리 엄마가 계신 자리, 이렇게 서고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더 정성이 깃든 제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요즘 제사에는 사진을 올려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누가 뭐래도 제사는 정성입니다. 사해짐이나 온갖 값나가는 제물로 차려서 드리는 이 제사일망정, 성의 없이 드리는 제사는 조상님들이 그걸 하시고 간합하지 않을지 모르고 형편이 따르지 않아서 비록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부모님들께 올해는 살다 보니까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서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드린 제사는 비록 돌아가신 홀령이라도 조상님들은 그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제사는 그것을 험향하시는 조상님들이 감복을 하고 여러분들께 복을 드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하지 못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형식이고 절차가 제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는 참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도 기리고 평소에 자주 못 만나던 이 식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추석 한가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 간에 우애의 꽃도 피고 한평생 이 자식 위해서 애쓰시다 돌아가신 여러분들 조상님들의 음덕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퍼부어져서 어느 해보다도 기억에 남는 2019년 올해 추석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